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대의 전략 김진영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본 이후에 마감 중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0.29% 내리면서 1994.6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가가 저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07선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의 매도가 커지면서 지수가 힘을 좀 잃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결국엔 1990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죠. 기관이 힘을 내주지 못합니다. 역시 1340억까지 매도 규모를 키우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496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의 하락폭은 개장 초에 더 컸었습니다. 567.93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555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560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8% 떨어지면서 560.8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4억 매도고요. 기관은 379억, 다소 큰 폭의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을 순서대로 팔고 있다라는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 14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연고점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이 1% 넘는 하락률 반면에 상승률 반면에 네이버가 현재 약보합 수준에서 기아차는 0.68%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36% 오르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CJO 쇼핑이 강보합, GS홈 쇼핑이 0.67% 오르면서 어제의 하락에서 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선은 1.87% 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아이스티, SK 브로드밴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현대차 1시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후반대가 나왔습니다. 예상 컨센서스가 2조 초반대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은 커집니다. 2.4% 떨어지면서 23만 9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뒤로 물러서면서 시장 역시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도 확인해 보시죠. 시총 1위 종목입니다. 오늘 1.2% 오르면서 140만 6천 원대. 사실 4월 초부터 어제까지 아주 지루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갔던 삼성전자였는데요. 그리고 어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좀 커집니다. 밑꼬리를 달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140만 5천 원대. 지난 12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140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고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응집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차트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크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보합이죠. 4만 900원대 기록하고 있고 개장 초에는 약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낙폭을 거의 줄였다라는 점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함께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SK하이닉스의 좋은 실적이 반도체 부품주 그리고 반도체주로 좀 확산되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IT가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차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0.25% 내립니다. 77만 8천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애플을 실적을 확인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네이버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주당 순이익이 11달러 60센트였습니다. 예상치가 10달러 10센트였는데 훨씬 더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SNS 관련주들, IT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못하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38%까지 내리면서 77만 8천 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M&A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일단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것을 공시를 통해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오너가 누가 되더라도 지금의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틀째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M&A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단 그리고 그 전날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 실망 매물이 더욱더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밑꼬리를 좀 길게 단다라는 점이죠. 3.6% 내리면서 68,7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주요 이평선 오늘 거의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6인의 마감 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종목 선택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다소 보수적으로 관망을 유지하는 시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연구원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에서 4차 핵실험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핵 변동성을 이용한 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을 시장에 단기적으로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우넷 이효근 파트너입니다. 종목에 집중할 때라고 얘기를 하시죠.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지수 하락에는 대형주를 저점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SK증권 김동엽 부장입니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식보다는 현금이 낫다. 관망할 테면 일단 캐시를 가지고 가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고 시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 일단 실적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시장이 좀 물러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유효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최근 들어서의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0선에 대해서는 펀드 환매 물량들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항상 과거에서 봤어도 그런 환매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는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고 싶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현물을 꾸준히 매수를 좀 하고 있으면서 이 환매에 대한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으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해서 내려가고 있는 업종군들이 과거에 지수를 내렸던 조선, 철강, 화학입니다. 이 중국 경기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짚었던 가격대가 지금 화학, 철강,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이 가격대가 이제 3월 중순쯤에 한번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하락 주도주로서의 어떤 업종들이 세 가지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반등은 좀 느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바닥을 짚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수가 좀 이제 옆으로 흔들리면서 유효 증시를 반영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이쪽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북한 핵실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북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수가 흔들렸을 때 매수를 하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항상 그게 저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하락 시에는 오히려 지수 관련 대형주를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수는 뒤로 물러서고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다소 역발상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마감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합정지점 최지훈 연구원, 골든이글 투자자금 정태문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상 체결 지수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미국 시장의 혼조세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는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 자체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시장 전체적인 거래대금도 부진한 상황이고 오후에 발표한 현대차의 부진한 실적 역시 지수에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는 한 4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해서 2,000포인트 이하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주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호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140만 원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형주 전반적으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장중에 등락은 있었지만 소폭 플러스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쉬는 동안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소폭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후에 발표했던 실적 여파 때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신차 효과 이런 거 감안하면 향후 전망은 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움직임이 좋았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는 소폭 상승, 그리고 현대위아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버하고 NC소프트 역시 성장성 우려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안 좋았지만 저점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0만 원을 하향 이탈하였지만 오후에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가장 부진했던 게 조선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업종 오늘 또한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화학주 역시 부진한 흐름입니다. 장 후반 들어서 그 호실적을 발표한 LG 하우시스가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요. 5%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이는 게 금일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의 예상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에 550선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예상체결 지수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아침 쪽에 반등 출발을 하게 되면서 5일선 회복 시도가 나왔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게 되면서 오늘도 약세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구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0.98%, 1%가량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게 되면서 560포인트 이탈한 559포인트에 현재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전일 약세를 보였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 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서 5일선 회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일단 기관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 내에서도 LED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중심의 기관 매도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시장 낙폭을 확대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장중한테 1% 넘는 낙폭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도 여전히 또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 넘는 약세를 보이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일단 전일 약세를 보였었던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었던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통신 방송 섹터에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낙폭은 현재 축소시키면서 마감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560포인트 이탈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조금 치수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들이 시장 전체의 어떤 심리들을 누르는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서 오늘도 여전히 수급이 계속해서 꼬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일 그 약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상승 마감하는 종목 수보다는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이 현재 눈에 띄고 있는데요. 전일 1% 넘게 하락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을 주게 되면서 1.3%가량 약세를 강세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CJ 오쇼핑이 0.6%, CJ ENM이 0.98% 정도 현재 상승 마감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 선물 움직임 마감으로 역시 가고 있는데요. 살펴보고 마지막 클로징벨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확인해 보죠. 오늘 지수 선물도 다소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262.9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었죠. 261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현물 시장과 비슷하게 12시 이후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강보합 기록하고 있습니다. 261.75포인트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261선에 대한 강한 지지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의 매매 동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현물 시장에서는 일단 기관이 좀 많이 파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1,158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매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247억 가까이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부품주 움직임 자세하게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 한번 보여주시죠. 코스닥 시장의 최근 트렌드가 그동안 많이
많이 올랐던 엔터 관련주들, 반도체 부품주들이 최근에 차익이 좀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죠. 그러함은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자금을 모았다가 이제 대형 IT주, 대형주의 매수가 좀 점쳐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PSK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요.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LED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원익 IPS가 1.4%, 테스, STI 같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이뤄지고 있고 이 차익의 주도가 바로 기관이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매매 동향 코스피 시장에서 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다극화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오늘이죠. 1190억 매도를 보여줬고 22, 23일에 멈추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18일, 20일에도 계속 1000억씩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월 누적으로는 1조 6천억 가까이 기관들이 좀 파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렇게 팔아서 기관들의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행방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행방은 최근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그룹주들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주들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9분 36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확인을 해보시죠. 외국인들은 지속적입니다. 1개월 누적으로 3조 9천억 가까이 사는 모습이고요. 14일에는 매도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24일 목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체결지수 확인한 이후에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수급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입니다. 0.10% 떨어지네요. 199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0.7% 내리면서 560선은 지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561.11선 강한 하방 경직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지수 선물은 여전히 빠지고 있죠. 261.70 보합권에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선물 시장은 어떻게 마감되는지 잠시 후 2시 15분 마감 체결 지수 확인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